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은요, 대통령의 분야별 참모들이죠. 따라서 이 참모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해 있어야 되고요, 전문적인 식견,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야죠. 그 다음에 그 부처의 실태, 실상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, 또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점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부처를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춰야 됩니다. 근데 우리 정부에 그런 사람 여러분 눈에 띕니까? 제 눈에는 안 띄는데요.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문 대통령 인사 풀이 너무 좁기 때문이죠. 내 편 인사만 하니까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가 어렵죠.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만기 칠남형 그 리더십 여기에 있습니다.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되고, 모든 것을 다 간섭해야 되고,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. 이런 의사결정 구조라면 장관들이 뭐 끼어들 틈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모든 정치를 다 하는 거죠.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편할지 모르죠.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. 정부의 각 부처가 잘 작동이 돼야 국민들이 편해질 것 아니겠습니까? 왜? 국정이 잘 운영될 테니까. 근데 청와대 혼자서 저렇게 해버리고 각 부처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한다? 이러면 이거는 엄청난 비용 부담만 되는 거죠. 사실 그 장관 한 사람이 그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? 그런데도 그 사람 놀려놔요?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8일에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,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박능후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. 이 코로나19 대응팀 팀장 아닙니까? 그런데 오늘날 이게 뭡니까 이게?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그 책임을 져야죠, 당연히. 강경화 장관, 외교부 장관은 뭐 더더욱 말할 거 없습니다. 왜? 오래전부터 이 사람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거든요. 작년 7월 9일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요,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강 장관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하라는 의원들의 뜻을 새기겠다, 청와대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랬고 뭐 야당 의원들도 그랬겠지만 이제 두 장관은 교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?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건재합니다. 강 장관은요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죠. 필요할 때는 없어요. 뭐 장식품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저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열린 회의나 참석하고요. 또 하나 만약에 장관 교체를 대통령이 꺼린다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로는 인사청문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이제 성가시니까 대통령이 가능하면 개각 없이 가고 싶겠죠.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중히 여기느냐? 아니에요.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. 지난 1월 2일 날 이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포함해서 취임해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인사청문회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23명에 이릅니다. 아마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좀 부담이 클 겁니다. 인사청문회에 대해서. 그것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저 인사청문 절차는 우리가 일거에 밟겠다. 뭐 발로 밟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 그 절차는 우리가 쉽게 빨리 해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인사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?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재검토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. 아니 지금 한창 뭐 일하는 사람, 그러니까 강물을 건너는 도중인 말, 그렇다면 강물을 건너는 도중의 말은 바꿔 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전쟁 치는 중에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 이건 이야기가 되는데, 박 장관은 보니까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고 강 장관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교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? 특히 강 장관 경우에요,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다, 제한 조치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 장관 어디 있냐?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정도였어요.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. 무슨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주 장기죠. 그런데 이런 장관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?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죠. 그럼 문 대통령이요, 뭐 다른 데 같으면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 청와대로 모이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
국회로 찾아갔습니다. 국회 사랑제에서 이제 각 이 정당 대표들을 만났는데 왜 그랬겠습니까? 아쉬운 게 있거든요. 부탁할 게 있으니까. 뭐냐?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겠는데,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각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. 근데 일이 일이고요. 사정이 사정이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뭐 야당 대표들이라고 이것에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급박하니까. 그래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답니다. 뭐 그건 그런데요. 올해 정부 예산이 512조입니다. 급팽창 예산이죠. 작년 예산보다 9% 이상 이제 증액된 겁니다. 일찍이 아마 지금 정부처럼 아주 돈 쓰기를 아주 쉽게 쓰는 이런 정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예산을 엄청 늘려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쓰는 거죠. 필요하면 쓴다. 모자라면 추경한다. 이런 원칙이라도 갖고 있는 것 같네요.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정부의 이런 행태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. 상반기에 벌써 이렇게 11조나 12조쯤 된다는 이 예산 편성하고요. 후반기에 또 하반기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 추경해내라고 그러겠죠. 1년에 한 번 추경하는 거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사로 그냥 본가을로 추경을 합니다. 뭐 자기들 주머니 돈, 자기들 삼지 돈이라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. 국민 돈이라고 이렇게 쉽게 써서 되는지 참 딱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